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김학철의 연기교실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12. 네. 자신만의 일상 화법을 연기에 접목하라. 자기 꼴에서 출발하는 게 연기다. 거침없이 자기를 드러내자. 자신의 단점도 장점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무대 위에서 가슴이 빈약한 모델이 거침없이 가슴을 드러낼 때 우린 감동한다. 이야.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저는. 어디서? 어디까지 드러냈습니까? 가슴을 다 드러냈죠. 근데 가슴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빈약한데 네. 찡했어요, 저는. 그거를 당당하게 드러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약점까지도 보여주는 모습에 감동을 그렇죠. 한 거군요. 네네. 근데 인간들은, 특히 배우들은 자기의 약점을 남한테 알려준다, 대중한테 드러낸다. 이거 좀 꺼리지 않습니까? 숨기려고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머리 빠진 걸 당당히 드러냅니다. 저 소갈머리 없으신 거. 그렇죠. 주변 머리만 예,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네. 굉장히 재밌어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를 쓰다듬게 합니다. 네.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어우, 네. 굉장히 생각보다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근데 이것도 용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아쉬운 부분, 좀 단점이라고 생각한 부분을 오히려 거침없이 드러내면 그 다음은 다른 것들은 다 자신 있지 않습니까? 더 쉽게 네.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자기의 고비를 넘기는 거죠. 어려운 고비를. 되게 남성들보다 이제 여성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은데 예. 여성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아무리 절세 미인이라도 콤플렉스가 하나 이상은 꼭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미인들이 자꾸 성형을 하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형 안 해도 이쁜데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게 너무 절망스러워요. 그럴 때는 차라리 정말 성형을 멈춰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개성을 개성대로 표현하는 게 더 예. 이쁠 수 있는데. 충분히 이쁜 얼굴인데 네. 자꾸 물론 성형해서 이뻐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세상에 자연스러운 걸 이길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런데 자기의 자연스러움으로부터 출발해서 연기를 해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제 생긴 꼬라지대로 연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캐릭터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너를 버려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저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네. 로버트 드니로, 알파치노, 네. 마론 브란도 다 자기에서 출발하잖아요. 자기의 개성을 버리지 않고 네, 자기에서 출발하는 네.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개성을 플러스 알파를 해야지, 캐릭터를 플러스 알파를 그렇죠. 해야지. 어떻게 자기를 다 버릴 수 있어요? 버릴래야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거군요. 그럼요. 네. 자기의 천성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럼 굉장히 말하자면은 거칠고 터프한 남자 같은 분이 아주 섬세한 연기를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말투나 표정은 그래도 천성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천성을 오히려 승화시키고 드러낼 때 좋은 연기가 된다는 거고. 그렇죠. 네. 아니 마론 브란도가 누굴 흉내냅니까? 로버트 드니로가 누굴 흉내내요? 네. 자기에서 출발하잖아요. 요거 약간 외람된 질문인데 전설의 고향에 수많은 분들이 저승사자로 나왔습니다. 근데 왜 대중들은 김학철의 저승사자만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걸까요? 제 눈빛이 만만치 않거든요. 저를 낳아준 어머니도 네. 저승사자로 등장한 제 눈빛을 보고 내가 너를 낳았지만 네. 나도 네가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그 저승사자 역은 무명 시절에 단역으로 몇 딱 번. 2번 했는데 근데 그게 그 2번이 왜 그렇게 강렬하게 기억이 된 걸까요? 심지어는 예. 시골에서는 어떤 할머니, 네. 식당 할머니가 네. 싹싹 빈 적도 있다면서요. 예, 자기 손녀딸 결혼식은 좀 보고 가게 해달라고 지금 데려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홍어도 대접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촬영하러 가셨을 때입니까? 그렇죠. 촬영하러 이제 배고프니까 기사식당에 갔는데 근데 그때는 저승사자 분장 하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 눈빛을 기억하더라고.
이야, 저승사자구나. 나 잡으러 왔어. 오늘은 못 가. 며칠 있으면 손녀딸 결혼식이야. 홍어 줄 테니까 마음 돌려. 물론 이제 농담으로 네. 시작한 얘기지만 네. 그분은 정말 놀랐어요. 제 눈빛을 보고.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했는지 저도 놀랬습니다. 이야. 아 그리고 그 할머니, 네. 그 할머니 액션도 굉장히 한국적입니다. 네. 저승사자조차도 달래서 그렇죠. 이렇게 좀 뭘 타협하고 먹여서 뭘 먹이고 먹이고,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네. 굿의 구조가 되게 재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청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신을 청하죠. 네. 그다음에 소떼가 부르르 떨리면 이제 신이 왔다고 믿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오신 요게 중요합니다. 신한테 뭐 좀 민원을 말해야 되는데 네. 그냥 말하면 안 들어주니까 한 상 쫙 차려놓고 뭘 먹여야 돼. 먹이고 네. 그다음에 앞에서 막 이렇게 춤도 추고 놉니다. 네. 그러니까 즐겁게 해준 다음에 재롱을 떤 다음에 그다음에 요런 게 있으니까 좀 해결해 달라. 아뢰고 네. 그다음에 그 뜻을 신이 들어줬다고 생각하면 이제 송신 빠이빠이 이게 한국 굿의 구조인데 사실 드라마의 기원 중에 하나는 그 제의 기원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굿의 구조가 드라마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렇죠. 네. 예, 예. 그 과정 자체도 드라마고요. 네.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네. 말하자면 저승사자한테 네. 한판 놓은 거예요. 한판 놓은 겁니다. 네. 그게 진짜 드라마 예.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그 얘기를 안 꺼내면 좀 이렇게 어색하고 캥기잖아요. 네. 근데 아이고 저승사자 나 잡으러 왔어. 아유 아니야. 네. 오늘은 안 돼. 손녀딸 결혼식이 며칠 뒤에 있어. 그거나 보고 가게 해줘. 그래서 그럼 뭐라 그러셨습니까? 알았다고. 예, 알았다고. 동료들도 오면 내가 얘기하겠다고. 동료 그래서 아주 홍어를 정말 예. 잘 대접받았어요. 동료 저승사자들한테도 얘기해놓겠다. 얘기해놓겠다. 혹시 잘못 갈 수 있으니까. 네, 예, 이 기사 식당은 좀 네. 몇 년 있다 가라. 알겠습니다. 자기의 개성이 그만큼 잘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그 아까 이 할머니 기사식당 할머니 반응도 이루어진 네, 건데 네. 네. 저는 아주 감동받았어요. 그게 네.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이 깨지면은 연기가 망가지나요? 아니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네. 평생 못 잊는 거죠. 그 눈빛을. 그런데 제가 평생 또 저승사자 역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눈빛을 또 다른 데다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네. 이렇게 아주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죠. 네. 그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뭐 거친 사람이 섬세한 연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그러면은 배우인데 역을 받았다. 네. 이게 자기의 천성과는 굉장히 그 좀 안 맞는 것 같다. 네. 예를 들어 자기는 좀 카사노바 기질이 있는데 새님으로 나오는 이런 대본을 받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은 누구나 양면성이 있어요. 네. 남성과 여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기 안의 양면성. 그렇죠. 네. 그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성이 필요하면 남성성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네. 여성성이 좀 더 많이 좀 부각이 돼야 된다면 그걸 끄집어내면 됩니다. 선악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야, 네. 이걸 저는 네. 지금 살짝 말하자면은 다르게 변주를 해봤는데 네. 제가 아는 배우 중에도 네. 일상생활 할 때는 아니 저분이 저런 성격으로 어떻게 배우를 하지 하는데 네. 무대에만 올라가거나 카메라만 켜지면 확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홍수환 챔피언이 한 얘기인데 예. 어떤 선수들이 세계 챔피언이 되느냐. 평소에는 아니 제가 숫기도 없고 저 동네 깡패한테 지나가면 몇 대 얻어 맞을 것 같고 막 이렇게 주눅 들어서 다니고 내성적인. 근데 링 위에만 올라가면 확 돌변을 해가지고 예, 모든 걸 다 이렇게 쏟아내는 선수들이 있대요. 근데 배우도 저는 그런 배우들을 알거든요. 누굽니까? 뭐라고 또 이름을 대자면 또 예. 그런 배우들이 있다. 예. 맞아요. 예. 그게 왜냐면 그게 잠재돼 있을수록 그 지금 양면성 얘기를 하시니까 예, 그게 폭발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들이 술 먹으면 무서워요. 그렇죠. 언제 근데- 폭발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는 술의 힘을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말하자면 폭력성이나 이런 거를 폭발하는 건 별로 옳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 바람직하지 않죠. 네. 네. 네.
굉장히 그 카페를 하시면서 취객들 상대로 리액션 연구를 하셨다고 네, 네. 하니까 네. 여러 유형이 있지만은 네. 묵묵히 네. 내성적으로 얌전하게 술 마시는 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언제 터질지를 폭발할지 몰라서.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연기도 말하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 자기의 본성 중에서 그거를 끌어내는 게 좋은 연기지. 그렇죠. 괜히 캐릭터에 맞추려고 하는 거는 좋은 연기가 네. 아닌 거네요. 꾸미는 연기는 실패합니다. 꾸민다는 건 이미 거짓부렁이거든요. 꾸민다 안 꾸민다의 경계 네. 어떤 걸까요? 자기의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자 중에서 네. 꼭 필요한 캐릭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끄집어내는데 한 10년 걸려요. 이것도 단기간에 되는 건 예, 아니로군요. 단지 이렇게 네. 알고 있으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터득하게 됩니다. 연기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데뷔 1, 2년 차에 우연히 그게 잘 맞아떨어진 것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맞아떨어져서 발산하는 배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끌어내는데 10년쯤 걸린다고 하신 거는 네. 본인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꺼내는데 10년쯤 걸린다는 것이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연히 본인이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네, 꺼내 네.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행운이죠. 맞아떨어진 거죠. 네. 네, 네. 근데 그렇지만 그게 오래 못 갑니다. 10년 정도 지나야 숙성이 돼서 네. 언제라도 꺼낼 수 있는 거지. 행운으로 맞아떨어진 거는 결국 일회성으로 오래 못 가죠. 끝난다. 그렇죠. 네. 그럼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이거를 원하는 감정, 원하는 말하자면 느낌 이런 걸 수시로 자신을 좀. 들여다 보려면 네. 사실은 독서만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들이 뭐냐면 인문학도 있지만 네. 고전이 있죠. 고전. 고전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살아남은 거니까 살아남은 데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고전을 다시 읽었으면 네. 좋겠어요. 저도 지금 다시 읽고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 논어에서 네. 야, 이 공자님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제자가 묻습니다. 네.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음. 그랬더니 아니다. 음. 좋은 사람한테는 칭찬을 받고 나쁜 놈들한테는 욕을 먹는 사람이 군자다. 그러네.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는 거는 네. 줏대가 없는 놈이거나 기회주의자거나 둘 중에 하나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 네. 그러니까 요즘에 네. 모든 사람한테 인기 있는 사람이 좋은 네.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랑 큰 일을 도모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말을 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말을 건네면 일을 망치고 오케이. 일을 잃어버리고 네. 말을 꼭 건네야 되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지 않으면 사람을 잃어버린다. 하하. 기가 막히군요. 네. 예, 예. 또 하나를 소개하자면은 군자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겠죠. 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무례함을 용기로 착각하는 놈이다. 그러니까 무례함, 예의를 벗어나서 마구 행동하는 게 용기라고 착각하는 경우 많습니다. 만용이죠. 만용. 네. 예, 예. 그거는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 고전 중에서도 최근에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책은 어떤 겁니까? 역시 셰익스피어입니다. 네.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을 다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판소리 네, 5개 네, 그거 다시 또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오태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필사해라. 셰익스피어 4대 비극과 판소리 5마당 필사할 정도로 열심히 제독해라. 오태석 선생님의 연기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과 판소리 5마당은 어떤 판본이어도 좋으니까 직접 손으로 써봐라. 네. 그러니까 뭐 원고지어도 좋고 노트여도 네. 좋고, 네. 그게 무작정 베끼기만 하는 건데 생각하면서 네. 어쨌거나 베끼는 도중에 말하자면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기한테. 예. 절묘합니다. 네. 예. 다시 보고 있어요. 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볼 때마다 느낌이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20대 때 봤을 때와 30대에 봤을 때, 그러니까 햄릿을 보더라도 20대 때는 아니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 친구들 햄릿이 이렇게 거의
말하자면 로렌 스톤과 길덴 스톤. 네. 쟤네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고 저 어머니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인생을 경영하고 있을까? 뭐 하여튼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는데 역시 네. 고전에 네. 힘이 있다는 거군요. 리어 왕을 다시 읽어보면 네, 굉장히 놀랍습니다. 리어 왕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사실은 리어 왕이 어리석은 짓을 하잖아요. 어, 어떻게 말로써 네. 인간의 그 깊은 내면을 끄집어낼 수 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산 다 나눠준다면 힘이 빠지는 건데. 네.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산 분배 일찍 해줬더니 네, 쫓겨나는 노인네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가정 비극이에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리어 왕이 약간 좀 폭군 비슷한 데도 있습니다. 오만한 네. 믿음이 있죠. 아무리 자기 딸네 집이지만 식솔들 100명 이상 데리고 가서 네. 새벽부터 사냥 나갔다가 뭐밥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치고 네, 밥 예약도 안 하고 네, 예.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아무튼 음. 그 리어 왕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숨어 있는 거로. 네, 새삼 읽힙니다. 네. 리어 왕의 마지막 독백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유명한 개나 돼지도 숨을 쉬는데 음. 왜 너는 숨을 쉬지 않느냐? 죽은 그 막내딸을 안고서 네. 하는 그 대사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막내딸만이 재산은 안 나눠줬는데 결국 아버지를 끝까지 네, 보호하려고 했던 건 그 막내딸이죠. 그렇죠. 자, 김학철의 연기교실 12번째 팁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네. 12. 자신만의 일상 화법을 연기에 접목하라. 자기 꼴에서 출발하는 게 연기다. 거침없이 자기를 드러내자. 자신의 단점도 장점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무대 위에서 가슴이 빈약한 모델이 거침없이 가슴을 드러낼 때 우린 감동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을 감추지 말고 감추려고 애쓰는 몸짓, 배우가 아무리 표현을 아니하려고 해도 관객은 귀신처럼 알아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청자들은. 관객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드러내놓고 정면 대결을 하라는 얘기. 정면 돌파란 얘기죠. 여기서 갑자기 네. 피터 포크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형사 콜럼보에 나오는 형사 콜럼보. 네네. 피터 포크가 한쪽 눈이 의안이죠. 예, 네, 의안이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음. 의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야구 경기 관중들도 뭐 몇백 명 됐겠죠. 본인이 3루로 멋있게 슬라이딩해서 들어갔는데 네. 심판이 아웃이라 그러더래요. 아하. 태그가 안 됐다. 내 몸 어디에 저 수비가 태그를 했냐. 이게 세이프다. 네. 근데 심판이 아니다. 아웃, 분명히 아웃. 음. 근데 그 전까지는 의안이라는 걸 감추려고 그랬답니다. 자기가. 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심판한테 항의를 하다가 의안을 빼가지고 3루심 손 위에 의안을 탁 놓고 덕아웃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그 심판도 어안이 벙벙하고 예. 관중들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고 어허.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한쪽 눈 의안이라는 사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게 됐다. 이야, 정말 놀라운 감동이군요. 피터 포크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야, 이야. 그러니까 이야. 고등학교 때 그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때 네, 네. 자기 의안을 빼가지고 어휴. 동료 선수, 상대팀 선수, 뭐 감독, 코치, 관중들, 심판들 다 있는데 아하. 그 모든 사람이 주시하는데 그냥 의안을 빼가지고 넣고 나온 거 아닙니까? 가슴 아프면서도 정말 대단한 용기군요. 그렇죠. 자신의 약점을 거침없이 드러낸 거침없이 거죠. 드러내고 네. 갑자기 피터 포크가 또 그리워지는 예. 김학철의 연기교실 12번째 시간은 빈약한 모델의 가슴에서 시작해서 피터 포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